엔비디아가 반발 매수세에 올랐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인텔이 구조 조정안을 검토합니다. 아마존이 AI 음성비서 알렉사에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탑재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격동의 8월, 그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E가 예상에 부합하자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받으며 증시도 올랐는데요. 8월 한 달간 다우와 S&P 500 지수는 2% 내외의 상승, 나스닥 지수는 0.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부터 점검해 봅니다. 일제히 강세였는데요. 전일 실적 발표 후 6%대 급락한 엔비디아가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이 각각 목표가 $165와 $155를 제시한 점도 투심을 살렸습니다. 한편 실적 악화로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은 분사, M&A, 사업부 매각 등 다양한 구조 조정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9.5% 급등했습니다. 세계 6위 팹리스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는 AI 모멘텀에 힘입어 3분기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를 내놓자 9.2% 뛰어 올랐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힌덴버그의 공매도 공격 여파를 계속 받아갔습니다. 주가는 8월 동안 38% 폭락하며 상장 이래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AI 모델을 만든다는 게 역시 쉽지 않은가 봅니다. 미국 최대 기술 기업 아마존이 다음 달 출시될 AI 음성비서 알렉사에 자체 AI 모델 탑재를 포기했다는 소식인데요. 대신 오픈AI의 최대 라이벌로 지목되는 AI 스타트업이죠.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적용된다는 결정입니다. 테스트를 실시해 보니 클로드가 아마존의 자체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지난해 9월부터 클로드에 총 $4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구글도 엔스로픽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까지 AI 음성비서 시장 내 치열한 3파전이 예견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리콜 소식에도 불구하고 3.8% 급등했는데요. 머스크 CEO가 도치코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는 10월로 연기됐던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발표 장소로 미국 LA에 위치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화 배트맨, 인터스텔라, TV 시트콤 프렌즈 등이 촬영된 장소기도 하죠.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욱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버핏이 투자한 미국판 올리브영 울타뷰티가 실적 실망감에 4% 급락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성장을 멈추고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 성장과 대비돼 특히 우려를 키웁니다. 매출이 안 따라주니 이익도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이는 4년 만에 첫 어닝 미스였습니다.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3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알리바바 ADR의 주가는 2.9% 올랐습니다. FDA가 업데이트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자 노바백스의 주가는 8.6% 뛰어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인텔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아 사업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적 악화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텔이 구조조정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안에는 제품 설계와 제품 사업의 분할,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수합병과 파운드리 사업 부분의 분리 또는 매각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텔은 이사회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고용했고 인텔은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재편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9월 중순에 열릴 이사회가 해당 재편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의 결과는 인텔의 전환 노력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인텔은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자발적 감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온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이제는 중단하고 매일 18만 배럴씩 추가적인 생산을 통해서 산유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다소 커졌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는 시장의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이로 인해서 원유 가격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PCE 지표가 공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다소 탄탄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50bp보다 25bp로 더 강력하게 부각되자 원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도 심리가 다소 자극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원유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원유 시장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증대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 소식으로 WTI 원유 가격 하락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 상승해왔지만 9월의 저주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흐름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으며 58,000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8.3bp 증가하면서 3.088%를 기록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인하의 기조를 가늠하게 될 중요한 일정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3일 월요일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합니다. 그리고 4일 화요일에는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 S&P 미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5일에는 졸트 보고서와 구인 규모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6일에는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 미국 서비스업 PMI 확정치,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서비스업 지표들로 인해서 경제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금요일 연준이 대기하고 기다리던 아주 중요한 고용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8월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금리의 폭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같은 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연설까지 향후 금리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중요한 경제지표 그리고 연준의 의견들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힘찬 9월의 시작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